당시 몽골군이 어디를 향해서 정복 전쟁을 시작했는지 지도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몽골 제국이 가장 먼저 정복에 나선 나라가 서하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1207년에 이제 칭기스칸이 수부타이 등 여러 장수들과 함께 서하 침공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1211년이 되면 몽골군이 금나라하고의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금나라 정복을 위해서 기선제압에 나선 이가 수부타이입니다. 이제 수부타이는 이제 천호를 이끄는 지휘관에서 더 승진해서 만호의 지휘관으로서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부타이는 어떻게 기선제압을 하게 됐을까요? 몽골군은 지금의 몽골 북동부에 위치한 케룰렌 강, 이곳에서 약 650km를 지나서 거대한 고비 사막을 가로지르면 몽골과 금나라의 경계에 있는 이른바 장성, 우리는 이제 만리장성이라고 이제 쉽게 부르고 있죠. 이때 이제 수부타이가 총 3만여 명의 몽골군을 이끌고 장성의 동쪽으로 이렇게 지금 수부타이가 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금나라 군대는 수도와 가까운 곳으로 몽골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당연히 자기 수도 베이징 가까이에 군대를 집결시켜서 방어를 강화합니다. 수부타이의 군대가 그 장성의 동쪽을 공격하면서 적군의 관심을 끄는 사이에 칭기스칸이 이끄는 본대가 이렇게 삥 돌아서 장성의 이제 서쪽을 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수부타이가 그냥 어떻게 보면 미끼, 바람잡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나라 군대는 이 바람잡이 때문에 이제 뒤늦게 칭기스칸이 이제 진입을 해오니 한판 이제 승부를 펼치는 거죠. 이렇게 칭기스칸이 이끄는 몽골군과 금나라 군대가 평원에서 교전을 벌이고 있을 때 수부타이가 이제 삥 돌아가지고 빠르게 달려가서 칭기스칸 군대에 이제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부타이 군대가 합류하면서 금나라는 이쪽에도 적이 있고 저쪽에도 적이 있고 이제 난리가 난 상황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고 몽골군에게 기선을 뺏기게 됩니다. 와, 금나라 군대들 진짜 깜짝 놀랐겠어요. 베이징 근처에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와 있어. 신출기몰했던 거죠. 수도를 옮겨버려요. 장기전을 하겠다는 신사안인 거죠. 금나라 뭐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밀고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금나라 점령이 현실로 다가오던 그때에 수부타이가 또 다른 전쟁에 나서야 됐습니다. 여기 싸우고 있는데 또 다른 데를 가는 거죠. 금나라에서 빠져야 되네. 그럼 대체 그럼 어디로 빠졌는지 또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뺐지? 당시 이제 서하를 몽골 세력 아래에 두고 금나라를 넘보고 있던 몽골 제국이 1218년에는 서요를 멸망시키면서 지금 점점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레즘과의 전쟁은 최대한 피하려고 했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뭐 투르크메니스탄, 그다음에 이쪽이 이란, 여기가 아프가니스탄, 그 일대에 걸쳐 있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멀리 갔구나. 게다가 동서교역의 중심지입니다. 이른바 실크로드의 중심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교역을 하면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겠다. 몽골의 입장에서도. 관문과도 같은 오트라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이름이 있어요. 거기서 머물면서 잠시 이제 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 호라즘 왕국의 군주 이름이 무함마드 2세입니다. 무함마드 2세. 이 무함마드 2세의 친척이었던 오트라르의 성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트라르 성을 지키던 사람이 군주의 친척이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성주가 칭기스칸이 보낸 사신하고 상인들을 첩자, 간첩으로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갖고 온 물건 다 빼앗고 그 450여 명 됐던 상인 전부 죽여요? 전부 처형해버립니다. 어떡해. 그럼 이 소식을 들은 칭기스칸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나지. 네, 당연히 엄청 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번 참습니다. 네? 한번 참아요. 우선 그래서 칭기스칸이 이번에는 이슬람 믿는 그 사람 1명, 그다음에 몽골 사람 2명
이렇게 구성해서 무함마드 2세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왜 죽였냐 따지는 거죠. 그렇게 보내는데 그러면서 이 오트라르 성주를 처형해라. 내가 보낸 상인 다 죽였으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안 들어주면 전쟁 날 것 같은데. 네, 당연하죠. 들어줘요. 어떻게 하냐면 칭기스칸이 보냈던 그 이슬람교를 믿는 그 사신은 죽이고 몽골 사신 2명은 수염을 다 잘라버려요. 근데 거기는 수염에 뭔가가 의미가 있어요? 그걸 역사 잘랐다 속에서 이건가? 수염 건드리면 그냥 바로 전쟁이에요. 역사 속에서 수염 건드려서 살아남은 상대 측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남자의 자존심 같은 거. 그럼요. 죽이는 것보다 더 일부러 하는 거예요. 도발을 했네. 완전 교수님 저 솔직히 제가 칭기스칸이었으면 이거 진짜 못 참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에 따르면 분명 몽골 제국은 금나라에서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쟁을 계속 하는데도 이제 군대를 칭기스칸이 완전히 지금 열받았으니까 징집을 해서 수부타이도 함께 칭기스칸과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금나라 쪽에서 그냥 빠지고 글로 빠지는 가는 거죠. 거예요? 네, 아예 빠지는 거죠. 빠지는 그럼 거구나. 휴전이 된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금나라에는 잔여 병력 일부만 남겨놓습니다. 열받았네. 완전 열받아. 너 죽었어 이거야. 너 죽었어. 내가 간다. 이제 간다. 그렇죠. 이 복수전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이것도 지도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몽골 군대가 저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옵니다. 근데 이것도 보니까 한 갈래가 아니죠. 주요 갈래로는 이제 4갈래로 나뉘어서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저기를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와 어디로 올지 모르겠다 진짜. 칭기스칸의 장남 주치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측면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호레즘 왕국의 이제 후방을 막는 거고, 그 다음에 제베. 이 사람은 산맥을 넘어왔다고 해야 진짜 되겠죠. 무섭다. 허를 찌르는 거죠. 설마 이쪽으로까지.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칭기스칸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네. 이 아들들은 오트라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복수해야 되니까. 그죠? 칭기스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전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야 난장판이다. 네. 이 성체를 둘러싼 몽골 군대가 이제 성체 수비 허물어버리고 문 열고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5달의 포위 끝에 몽골군이 결국은 이제 성체를 무너뜨렸고 성 안의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이 오트라르 성주가 몽골군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